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몇 개월 뒤 태어날 아이 때문에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로 서류 검토를 해주거나 간단한 업무 위주로 합니다. 남편의 배려 덕분에 지금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보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진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 인생의 오점이기도 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성공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지금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사연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은주야, 너는 대학까지 나와놓고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차라리 나처럼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어때? 네 성적이면 대기업 들어가고도 남잖아. 너도 알잖아.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도 취업했겠지. 근데 상황이 그러질 않으니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해. 교수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만 보면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너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다 젖히고 우선 입사해도 모자라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장사한다고 그래? 그것도 큰 마트도 아니고 그냥 작은 마트라며. 그러게, 수진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지만 나는 은주 네가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아이고, 다들 왜 그래? 나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수완 좋잖아. 봐놓고 왜들 그래? 이번에도 인터넷 접목해서 할 거야. 하긴 너 블로그도 많이 하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을까? 자기는 지금 고시원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야? 공무원 준비한다는 사람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그래도 은주 네가 고생하니까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지. 그나저나 수빈이 너 정말 고시원 들어가게? 응, 지난번에 말했지? 나 행정공무원 시험 볼 거야.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년 보장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음 다잡고 공부하게. 어휴, 너도 징하다 징해. 한 녀석은 일벌레에, 한 녀석은 공부벌레. 난 모르겠다. 적당히 취직해서 적당히 벌어먹고 살아야지. 간만에 모였는데 오랜만에 치킨에 맥주 한잔 할까? 안 그래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자기도 갈 거지? 오늘 하루는 자유니까 마음껏 마시자고. 이럴 때 마시지 언제 마셔? 그래, 앞으로 서로 바빠질 테니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컷 마셔보자. 그럼 호프집으로 가는 거지? 당연한 걸 뭘 물어. 가자. 저와 남자친구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새내기 커플로 시작된 사이입니다. 처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유일한 동갑내기에 같은 학과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저와 친했던 다른 여자 동창생과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저희에겐 삼총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 옆을 지켜주었던 건 대학 동창과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왔고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앞으로가 문제였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남겨두고 가신 빚이 있었는데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는 돈도 없었거든요. 당장 돈을 벌어 조금이라도 모아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주야, 나 이번 주말에 고시원 들어가. 금요일 저녁에 미리 들어가려고 분위기도 살피고 적응도 할 겸. 어디로 간다고 했지? 노량진이라고 했나? 아무래도 그쪽에 학원이 몰려 있으니까 학원 근처로 골랐고 밥도 잘 나온다니까 공부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고생 시작이네. 그렇지. 그래도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 그거 보고 노력하면 될 거야. 이제 자주 못 볼 텐데. 우리 자기 힘들어서 어쩌나? 그러게, 엄청나게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꾹 참고 공부 열심히 할게.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말이지. 지난번에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다는 거 이야기 들었지? 뭐 좋은 투자처 있다면서 거기에 투자하실 거라더니 좋은 소식 있어? 아니, 그러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우리 집 지금 경매 넘어갈지도 몰라. 당장 돈이 급한데 구할 데도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긴 한데 조금 힘드신가 봐. 그 정도야?
그럼 자기네 집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하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대출도 어렵다고 그러고. 우리 작은아버지네랑 인연 끊어서 돈 빌릴 곳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보는 내가 다 안타까워. 내 고시원비도 엄마 금 목걸이 팔아서 마련한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우리가 만난 세월이 얼만데. 내가 큰 돈은 못 해줘도 자기 고시원비 정도는 마련해줄 수 있잖아.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지. 그래도 되는 거야? 너 장사 시작하면 당장 여윳돈도 없을 텐데. 나 그렇게 돈 없는 사람 아니야.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앞으로 뒷바라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줄게. 정말? 은주야, 내가 너 생각해서라도 꼭 공무원 시험 한 번에 합격할게. 정말 고맙고 미안해.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제법 오래 만났던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했던 사이기도 하고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제가 뒷바라지를 자처했어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사랑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각자 위치에서 할 일을 해가며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막바지 준비를 가하고 있었죠. 은주야, 요즘 수빈이 바빠? 그렇지. 공부하느라 아주 바쁜가 봐. 나도 거의 주말에만 잠깐 연락돼. 너는 하는 일은 좀 어때? 어제 가게 계약하고 왔고 다음 주에 거래처 방문해서 물품 조율하고 하면 남은 2주가 좀 빠듯할 것 같아. 인테리어를 딱히 할 건 없고 어차피 새 건물에 차리는 거라. 와, 정말 뭔가를 하긴 하는구나. 네가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수진이 너는 지난번에 면접 본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소식 좀 있어?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면접 보고 연락 안 와서 떨어졌나 싶었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는 다음 달부터 출근하래. 정말 잘 됐다. 우리 동문 중에 제일 성공한 거 아니야? 야, 그런 말 하지 마. 의대 애들도 있고 잘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사업 준비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해? 있지 왜 없어. 사업 시작한다고 했을 때부터 도움받고 있는 대표님 계셔. 나 예전에 일하던 마트 기억나? 알지? 그 동네에 후줄근한 마트? 오전에 잠깐 진열 아르바이트 했던 거 말하는 거지? 응. 거기 마트 사장님이셔. 야, 이왕 도움 받을 거면 좀 제대로 된 사람한테 도움 받아야지. 그런 코딱지만한 가게 사장님한테 도움 받아봤자 뭘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너도 참 일머리가 없다. 에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너 인터넷에 장사의 신이라는 사람 알아? 약간 그 사람이랑 비슷한데 마트를 한 개만 갖고 계신 게 아니야. 전국에 체인점만 몇백 개 있을걸? 정말? 그럼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거 아니야? 마트 하는 거면 편의점 이런 거일 텐데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안 그래? 아무래도 그 사람 좀 수상하다. 너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야.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다마는 혹여나 땅 치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마.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 씨, 다음 주에 가 오픈이죠? 오늘 거래처들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그래도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래처 방문하느라 이제야 숨통 좀 트이네요. 망원시장 한 곳만 들리면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도 은주 씨 열정이 아주 대단해요. 저 차도 없는데 대표님이 회사 차도 빌려주신 덕분에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장롱면허였는데 긴장하면서 다니느라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차는 내일 오전 중으로 회사에 가져다 놓을게요. 편한 대로 해요. 그럼 망원시장 들렸다. 그 이후로는 일정 없는 거예요? 네. 집에 가서 쉬면서 품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 오픈 전에 물건 배치 관련해서 구상해둔 거 시뮬레이션만 해보려고요. 진짜 말 안 해도 척척 잘하시네.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니까. 은주 씨, 정말 진지하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어요? 개인 사업자도 좋지만
회사에서 일 배우면 나중에라도 도움되고 좋을 텐데. 말씀은 감사하지만 일단은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말씀해주신 부분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참, 오늘 우리 회사 회식인데 망원시장 들렸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은주 씨 집이랑 가까워서 편할 거예요. 직원이라고 해봤자 5명이 전부고 짝도 맞출 겸 고생하는 은주 씨 밥이라도 사줘야지. 제가 가도 되는 자리인가요? 그럼요. 다들 은주 씨 얼마나 궁금해하는데요. 그러면 오는 줄 알고 주소는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이따 봅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저만의 시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대표님의 도움 덕에 출발이 좋았어요. 직원도 없이 혼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직접 도와주신다며 가게로 오셔서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작고 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범한 행동을 했는데 대표님과 며칠 일을 해보니 직원이 한두 명은 있어야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제대로 매출에 대해 정산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신경을 건드리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자친구의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나 30만 원만 이체해 줄 수 있어? 또? 지난주에도 보내줬잖아. 이번엔 무슨 일인데? 사실 내가 추가로 강의 듣는 게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수업료가 비싸서. 자리도 얼마 없고 급한 마음에 찔렀는데 내가 돈이 좀 모자라네? 그런 건 미리미리 말하라고 했잖아. 내가 매달 돈 보내주는 것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알지.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내가 정말 아낀다고 하는데도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서 말이야. 그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1차 시험 본 건 결과 나왔어? 그거? 왜? 설마 또 떨어진 거야? 그렇게 됐네. 나도 이번엔 붙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떨어졌더라고. 지금 벌써 3번째야. 나 사업 준비하면서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내가 자기 예민할까봐 따로 안 물어본 건데 솔직히 하는 거 대비 결과가 너무 없지 않아?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는 안 나오고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솔직히 공부하긴 하는 거야? 매번 보내주는 돈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돈까지 합하면 거의 한 달에 300만 원이야. 매번 그렇게 부담하면 나 못해. 너 그렇다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말만 하는데 나는 너 뒷바라지 하느라 죽어라 일하고 개고생하는데 너는 매번 돈 거리기나 하고 네가 내 입장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운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떻게 해?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하다. 자기 속 긁자고 하는 말 아니야. 이제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심기일전하라고 자극 주는 거라고. 매번 이런 식이면 서로 지치니까 뭔가 자기도 자극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막말로 평생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놀고 할 거 아니면 그 평생 직장이라는 공무원 꼭 돼야 하지 않겠어? 솔직히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개의치 않아. 가끔 당신 놀러 다니고 사 먹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답답하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설마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화내서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어다 줄게. 하염없이 기다리길 5년. 그 무렵 남자친구, 그리고 대학 동창과도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사업을 하느라 두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마음 잡고 만나려고 하면 자꾸 저를 피하는 듯 했거든요. 대학 동창은 툭 하면 남자를 만나러 간다던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얼버무렸고 남자친구도 공부에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제 연락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라도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제가 참 미련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바람을 피워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죠. 그런데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나요? 남자친구의 시험 합격 소식과 동시에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은주야, 지금 바빠? 나랑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어? 지금 점심시간이라 괜찮아. 직원들도 다 식사하러 갔고 매장 정리하고 있었는데
무슨 할 말 있어? 당연히 있지. 나도 오래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어머머, 그게 정말이야? 정말 시험 합격한 거야? 2주 전에 면접 보고 오늘 최종 결과 발표 났는데 합격했네.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어. 덕분에 공무원 합격했네. 에이, 고생은 무슨. 고생은 공부하느라 자기가 다 했지. 동네 잔치라도 벌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로 잔치까지 벌여. 그 전에 네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뭔데 그래?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일이지.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헤어지자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제 공무원이잖아. 마트에서 야채나 파는 너랑은 급이 안 맞다 이 말이야. 엄마도 그렇고 내 여자친구도 그렇고 너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잖아. 내가 몇 년 개고생해서 공무원 됐는데 아내가 시장에서 야채 판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는 거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물론 뒷바라지 해준 건 고맙지. 덕분에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잘 버텨왔어. 가뜩이나 부모님이 합격하기 전에는 돈 일절 한 푼 대줄 수 없다고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선뜻 해준다고 하니 내가 영광이었지. 이제 나 같은 놈은 잊어주길 바래.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자친구?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야?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사실 나 수진이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지난달에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태야. 수진이가 말 안 하디? 그래도 내가 합격할 때까지 잘 참았네. 아무튼 돈이 문제라면 조만간 해결해 줄게. 그래도 중간에 못 받았던 돈도 있고 하니 대충 1억이면 되려나? 진짜 못된 새끼. 넌 천벌 받을 놈이야. 어떻게 내 절친이랑 바람을 피워. 그래. 그 천벌 달게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헤어지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수진이가 너한테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눈치챌 줄 알았는데. 아무튼 넌 좀 둔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럼 잘 지내라. 너 반드시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라고.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무원 합격 발표 소식과 함께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겁니다. 보통 이별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동안 몰래 만나오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그 세월을 어떻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면 말도 안 나온다는 말을 몸소 느꼈었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별을 겪은 저는 한동안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떻게든 잊으려고 말이죠. 며칠 동안 잠을 안 잔 적도 있었고 하루를 꼬박 술로 지새우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정리될 리 없었지만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씨, 요즘 왜 그래요? 아니, 사업 준비할 때보다 더한 것 같아. 지점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리해요? 머리가 복잡할 땐 일하는 게 최고라서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가 복잡할 게 뭐 있어? 직원들도 엘리트고 이제는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오는 업체가 줄을 섰는데 은주 씨가 머리 아플 일은 없을 텐데? 혹시 남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제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세요?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제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그중에 절반 이상을 뒷바라지 해줬는데 절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간다네요? 이게 말이나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이야기 못했는데 저 정말 너무 비참해요. 와, 그 새끼 정말 나쁜 새끼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중충했던 거예요? 대표님, 이런 일 안 겪어보셨죠? 안 겪어보긴요. 제가 더 심했지. 은주 씨, 내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나도 은주 씨 나이 정도였을 때부터 지금 회사 직원들인 친구 녀석들이랑 어렵사리 사업 시작한 건 알죠?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배신도 당해보고 뒤통수도 맞아보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술도 퍼마시고 일 안 한다고 잠만 자고 그랬는데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그걸 원동력 삼아 열심히 일하면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답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무렴요.
은주 씨는 더 잘할 수 있죠. 내가 예전부터 말했잖아요. 늘 탐내는 인재라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 나 지금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보란 듯이 성공해서 콜을 아주 납작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때요? 그 제안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럼 다음 주에 회사로 찾아뵐게요.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어렵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대표님의 제안으로 가맹점 가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실제로 물건들을 팔긴 하지만 먹거리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비교적 싼 값에 인터넷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가맹점 가맹 계약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었고 불과 2년 만에 연매출 30억에 달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되었죠. 이 소식을 어떻게 접해 들었는지 제게 연락을 해왔고 온갖 친한 척을 다 하더라고요. 돈까지 빌려달라면서 말입니다. 은주야, 너 많이 성공했더라. 인터넷 기사 봤어. 요즘 뜨고 있는 브랜드라고 아주 광고를 하던데. 언제 그렇게 사업이 번창한 거야? 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나저나 너는 나 버리고 가더니 잘 살고 있니? 야, 은주야,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정해진 운명은 따로 있다잖아. 그 운명이 좀 엇갈렸던 거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얼굴 붉히면 뭐하니?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너희들이 나한테 볼 일이 있어? 그게 말이야. 우리가 너처럼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투자 좀 받으려고. 너 같은 애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어? 너 하는 거 보니까 공동구매로 돈 많이 벌잖아? 우리도 이참에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 좀 해보려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땐 네가 조언도 좀 해주면서 투자도 해주면 좋지. 안 그래? 그래,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우리 지난주에 회사도 그만뒀어. 그러니 우리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응? 새 출발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너희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연락했는지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투자할 돈 단돈 10원도 없으니 그렇게 알아. 야, 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우리네까지 딸린 몸이야.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친구가 되어서 그거 하나 못 도와주냐? 까고 있네. 야, 그 정신으로 이 약 물고 잘 살아봐. 내가 너희들 도와줄 이유는 없어. 너희들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친구는 아니지. 그것도 아주 더럽게 끝난 사이면 적어도 더 이상 엮이지는 말자. 그리고 나 조만간 강남으로 이사해. 집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렸지 뭐야? 그럼 수고해라. 뭐? 강남에 집을 샀다고? 야, 너 정말 우리 나 몰라라 할 거야? 좋은 말 할 때 꺼져라. 너 나한테 1억 준다며? 그거 아직도 안 준 거 알지? 내가 직접 받으러 가기 전에 입 닥쳐. 알겠어?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내던졌습니다. 도무지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몇 개월 뒤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좋은 인연을 만났거든요. 여러분이 혹시나 한 사람, 대표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함께 부대끼며 일을 하다 보니 호감이 생겼고 제가 심적으로 많이 기댄 것도 사실이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에요. 제 모든 걸 감싸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랄까요? 제 인생에 흙탕물이 튀긴 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어쩌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인연을 이어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무턱대고 회사를 관뒀으니 어려워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사실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제가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 싶으면서도 뒤늦게 잘 풀리게 돼서 다행이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헌신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